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26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뭐 정말 강했죠. 예, 코스피 시장도 이제 1% 가까이 상승하면서 강했지만 코스닥이 뭐 워낙 이제 1.7% 그리고 코스닥 150 지수는 2% 넘게 상승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거래대금도 줄고 조정을 좀 잘 거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어제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 초급 등 비롯해가지고 굉장히 고위험 성향의 어떤 주식들이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강하게 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 있어서도 이제 조금 그런 어떤 리스키한 어떤 종목에 대해서 또 고성장에 대한 어떤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수급이 더 집중되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하이브랑 두나무의 어떤 주식 스왑들을 통한 NFT 시장 진출 뭐 이런 뭐 굉장히 좀 뭐 메가토급 기사들이 나오면서 결국 이제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최근에 어떤 강한 기조가 좀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보여졌는데요. 오늘 뭐 코스닥 쪽으로는 바이오가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바이오가 강한 이유는 보다 더 이제 어떤 위험 선의 어떤 부분들이 시장에서 조금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최근에 어떤 장세 조정이 시장의 어떤 추세 하락, 어떤 경기의 어떤 꺾이는 어떤 흐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어, 본격적인 실적 장세로 봐요. 저는 실적 장세의 어떤 흐름 그리고 경기가 다시 또 재가동되는 그런 어떤 가기 전에 약간 조금 변동을 보이는 구간이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최근에 실적 발표하는 부분에서도 뚜렷하게 좀 나오고 있고 오늘 SK하이닉스의 어떤 실적이 야 이거 메모리 불황 마저 할 정도의 아주 서프라이즈하면서도 그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어떤 실적이 나온 거잖아요. 사상 최대 실적이니까 결국 이제 외국계 증권사에서 막 나왔던 막 메모리 뭐 시황 뭐 안 좋아진다 이런 것들이 조금 맞나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어쨌든 상당히 좋은 어떤 뭐 실적적인 내용들, 경기의 개선 내용들, 또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제 가는 어떤 길목이 있어가지고 또 기대감들, 뭐 시장에 대해서는 오늘 굉장히 좋은 어떤 분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 같고요. 오늘 제목은 이제 요즘은 새로운 걸 모르면 무식한 거요 했는데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면서 오늘 또 이제 유익한 시간 내용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시장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시장 0.9% 상승해서 3049포인트. 상승 종목 수가 570 종목, 하락 종목 수가 270 종목. 뭐 상승 종목 수 월등히 많았죠. 그리고 코스닥도 1.75% 상승, 1011포인트. 거래대금이 폭발적인 건 아니었는데 뭐 10조 원 정도. 그리고 상승 종목 수가 1000종목이 넘었기 때문에 뭐 4배 가까이 좀 많았던 강세장이었습니다. 수급도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을 1000억, 기관들 3400억 순매수.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1300억, 기관이 900억대 순매수. 선물은 약간 팔았네요. 외국인이 3800계약 매도를 했습니다. 최근에 증시 주변 자금에서 고객 예수금은 조금 줄었네요. 60조 후반대였는데 보시면 빨간색 최근에 조금 감소한 그런 경향이죠.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좀 낮아진 게 원인이 아닐까. 혹은 이 카카오페이 쪽에 대한 청약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신용융제 잔고는 뭐 23조 수준을 뭐 조금 정체하는 흐름인 것 같고 최근에 시장이 살아나면서 신용잔고도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나스닥 0.9% 상승, S&P 0.4% 상승으로 신고가 계속 내고 있죠. 다우도 0.18% 상승으로 신고가. 니케 증시 1.7% 강세, 홍콩 0.7% 약세, 대만 0.8% 강세, 상해 증시 0.3% 약세.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은 뭐 홍콩하고 중국은 좀 약세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뭐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좀 하향 조정, WTI 유가도 조금 약세 반전되는 건가요? 하여튼 그리고 이제 종목별 흐름이 중요한데 그 종목별 흐름은 테슬라가 완전히 압도를 했죠.
여기 보시면 테슬라 차트를 보시면 12% 상승입니다. 예, 완전히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시장을 압도한 흐름. 그래서 공격적인 어떤 위험 선호의 어떤 심리가 다시 불을 지피는 그런 흐름을 테슬라가 완벽하게 만들어내고 있고, 야, 이 부분에서 정말 엄청난 비판에 직면했었던 앨런 머스크, 또 이런 테슬라에 많은 투자를 했던 아크 인베스트, 돈나무 언니라 불리는 그런 참 악담이 많았는데, 여기 대비해서 거의 2배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결국은 주식은 어떤 철학과 가치관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른 문제지, 테슬라 성장하는 거 누가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래서 좋은 기회가 이런 데 있었고, 테슬라는 장기적으로 볼 때 뚜렷했죠. 예. 경쟁자가 지금 거의 없다고 보면 될 정도의 어떤 파급력을 지니는 그런 어떤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하여튼 엄청난 지금 퍼포먼스를 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지수 차트 어제 좀 좋았거든요. 이렇게 밑꼬리 그리면서 양봉으로 치면서 21선을 회복하는 흐름, 그리고 오늘은 완전히 뚜렷하게 갭상 떠버리고 그걸 지지받으면서 양봉으로 또 마감시키는 흐름. 그래서 좋은 흐름이 됐고, 주봉으로도 60주선을 계속 지지해 나가는 흐름이 되고 있고, 이걸 깨버리면 조금 다시 또 조정이 간다는 건데 아직은 괜찮습니다. 월봉 이렇게 밑꼬리 길게 그리면서 4개월 연속 음봉이 나오진 않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10월 지금 거래일수 한 3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조금 상승해주면 이제 양봉으로 전환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코스닥 쪽으로 보면 121선까지 오늘 좀 가는 흐름이 전개되면서 코스피 대비해서 좀 월등히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초가가 저가, 종가가 고가, 그렇죠? 아주 베스트한 흐름인데요. 어쨌든 좋은 흐름이고, 주봉으로 보더라도 아주 강한 흐름, 월봉으로 보더라도 음봉 하나로 마감시켜버리고 양봉으로 전환돼 버렸네요. 그렇죠? 밑꼬리 크게 그리고. 그래서 뚜렷하게 약세로 가지는 않는 그런 흐름이 이제 확실해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업종별로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의약품 업종이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많았네요. 900억 이상의 이제 외국인 순매수로 잡혔고, 기관도 이제 순매수했고, 또 전기전자 섹터도 기관이 2200억 순매수하면서 외국인도 이제 470억. 그래서 의약품하고 전기전자 쪽으로 수급이 좋았고, 금융업종은 최근에 계속 좋아요. 은행주들 계속 매수하는 경향, 그리고 서비스업, 네이버, 카카오 최근에 흐름 좋죠. 그래서 1000억, 기관도 1000억씩 순매수하는 흐름이었고, 나머지는 좀 매도하는 업종도 많았어요. 화학업종, 2차전지겠죠. 철강, 기계, 운수장비, 유통, 건설. 그래서 오늘은 뭔가 좀 배터리 빼고 BBIG 쪽에 조금 많은 어떤 수급들이 좀 들어온 것 같고, 결국 시장이 이제 위험 성향을 지닌 그런 섹터, 고성장 섹터에 대해서 수급을 재가동시키는 흐름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넘어가면 외국인이 1300억 순매수, 기관이 920억 순매수. 보시면 오랑부나 제약 쪽으로도 많이 샀네요. 그렇죠? 외국인이 제약 쪽으로 제일 많이 샀네요. 제약, 기관도 샀고. 그래서 바이오가 오늘 시장을 압도한 흐름이었고, 또 이제 콘텐츠, 엔터, 메타버스, 이런 쪽에 대한 수급이 아주 좋았던 흐름이었고, 종목별로 보면 시총 상위주들 오늘 삼성전자 1.2% 상승, 오늘 하이닉스가 이제 굉장히 호실적 발표하면서 2% 상승, 네이버 2.4%, 메타버스 그런 부분이 조금 작용했다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소프트뱅크 투자 유치한 부분도 아주 컸던 것 같고, 카카오뱅크 3% 상승, 최근에 금융주 흐름 좋죠. 오늘 바이오 쪽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5% 상승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3.4% 상승, 셀트리온도 모처럼 2.7% 상승. 오늘 호재가 있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23% 상승으로 조금은 강하지는 않았던 흐름인데, 장 끝나고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시간 외로 조금 상승했네요. 현대차 그룹주 오늘은 1% 요 정도 상승을 했고, 그리고 오늘 두드러진 어떤
섹터가 이제 역시나 이제 엔터 쪽이죠. 네, 메타버스. 하이브는 이따 자세하게 짚겠지만 오늘 5% 상승하면서 역시나 또 신고가 흐름을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어떤 강세 기조의 흐름에 이런 업종이 지금 주도하고 있다. 크래프톤도 지금 2% 상승하면서 계속 이제 공모가 부근에서 개인들 매물로 좀 뭔가 저항선을 좀 받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시면 여기 막 계속 저항받잖아요. 여기서 개인들이 팔아요. 개인들이. 공모청약에서 공모받았던 개인들이 파는 게 아닌가 이렇게 수급이 좀 나오는데 어찌됐든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점증하는 그런 구간에 있는 상황이죠. 오늘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코스닥의 또 이제 섹터를 한번 보면요. 뭐 셀트론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론 제약은 3%대 강세. 근데 이제 2차전지는 그렇게 오늘 좀 강한 모습은 못 보였고 오늘 게임주가 완전히 압도했죠. 위메이드. 그래서 지금 NFT 관련된 모멘텀이 계속 불고 또 NFT 관련 자회사를 그냥 합병시켜 버린다고 하죠. 카카오 게임즈 2% 상승, 펄어비스 시총 3위입니다. 중장기적 전략을 좀 드렸는데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했네요. 와우. 이익이 너무 벌어져가지고 뭐 이러면 조금 차익 실현도 해보면서 또 이격이 좁혀지면 또 물량 늘리고 뭐 이런 전략 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뭐 바이오주들 뭐 SM 9% 상승. 그래서 JYP 엔터도 8.9% 상승. 메타버스의 핵심이 이 IP 콘텐츠라는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엔터 3사 하이브가 거의 주도권을 쥐는 흐름이 되고 있다. 그리고 HK 이노엔 그리고 제넥신도 바닥권 형성하고 있죠. 그리고 컴투스도 뭐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이면서 8.5%. 메타버스 관련된 NFT 관련된 기업들을 이제 많이 인수나 지분 투자를 했죠. 클래시스, 네브시스터즈도 좀 반등 나오는 것 같고 YG엔트 6% 상승. 앞타바이오가 또 이제 뭐 기술출 기대감이 13% 상승을 만들어내는 흐름. 또 메타버스 또 대장 주격인 자이언트 스텝이 11% 상승으로 시총이 이제 조 단위로 올라갔었네요. 이 네오이문텍 2% 상승, 박셀바이오 뭐 7% 상승.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 중소형주 단으로도 꽤나 상승한 것들 많죠. NK맥스도 4.5% 상승. 그래서 좋은 흐름 내고 있고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NFT 관련주도 5% 상승하면서 계속 좋은 어떤 흐름들. 서울옥션 1.6% 상승. 메가스터디 신고가네요. 3.9% 상승. 그래서 뭐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도 오늘 뭐 나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용평 리조트 2%, 크리스 FNC 2.3% 상승. 또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미용 관련된 종목들, 뭐 플래시스 이런 것들도 재차 이제 상승세 5% 상승, 고바이오랩도 5% 상승으로 바닥권을 탈출하는 흐름들. 그리고 아모그린텍, 테슬라 관련주로 오늘 굉장히 급등했죠. 그래서 올 초 이때 이제 제가 집중 분석을 해드렸는데 참 주가가 좋지는 않았어요. 좋지는 않았다가 결국은 다시 또 부각을 받는다. 기술력은 분명히 인정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이제 전기차용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기업이고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량을 대량으로 주고 돌파했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오늘 상승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뭐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굉장히 또 좋아가지고 어쨌든 섹터별로 잘 분산을 했더라도 차례가 와서 좋은 어떤 성과들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세였던 것 같고요. 완연하게 이제 조정 구간을 벗어나는 그런 좋은 어떤 기조의 흐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많은 대중 투자들이 다 가자를 외치고 있을 때 안 갔고 이게 조금 균열이 생기면서 깊은 조정으로 인해서 많은 또 이제 어떤 레버리지 물량들이 또 털리고 이런 과정이 또 있고 나서 또 시세가 또 발현되는 그런 흐름이 되는 참 시장의 메커니즘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종목들을 보면 뭐 아까 몇몇을 대충 다 봤죠. 네이버, 삼성 SDI, 하이브, SK하이닉스, 셀트리온, 카카오, SM, 크래프톤 뭐 최근에 이제 흐름이 좋았고 또 주도하는 그런
섹터의 대장 주격이 대체적으로 수급이 좋은 어떤 흐름이었고, 코스닥 넘어가면 역시나 이제 콘텐츠 주식들, 메타버스 관련주들, 또 오늘은 바이오 종목들이 좀 많죠. 셀트론 헬스케어, 네이처셀, HLB, 셀트론 제약, 제넥신도 모처럼 60억 들어왔네요. 앞타바이오, 박셀바이오, NK맥스 이런 종목들도 50억씩 순매수가 잡힌 흐름이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바이오, 메타버스 이런 쪽에서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흐름이 나왔고, 수급도 그렇게 나왔다. 종목은 이 정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 쪽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을 압도한 섹터가 이제 뭐 메타버스, 엔터, 그리고 뭐 하이닉스단의 어떤 뭐 좋은 실적 발표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오늘 셀트리온의 뭐 강세, 그리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떤 모더나 이제 백신 공급 이슈 이런 부분들이 오늘 바이오 쪽에 대한 어떤 훈풍을 만들어낸 걸로 좀 보여지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가 그래도 1.7% 굉장히 강한 어떤 상승을 보여준 주 요인은 이제 바이오 섹터라고 볼 수 있죠. 셀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뭐 멤버십으로도 오전에 올려드렸지만, 유럽 이제 EMA의 의제로 지금 셀트론의 레키로나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연내 승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요 기사랑 같이 제가 이제 올려드린 이유가, 지금 벨기에하고 네덜란드, 유럽 쪽에서 그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나라들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벨기에가 85%대, 그리고 네덜란드가 79%대. 결국 이제 백신을 맞는다 하더라도 코로나는 걸린다는 거고, 결국은 이제 정부의 어떤 정책, 이제 위드 코로나 어떤 정책에 있어서 사실상 이제 공존을 택하는 건데, 치료제의 중요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백신이 있으니까 치료제는 뭐 필요 없다, 치료제의 중요도는 낮아진다, 그런 부분은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머커에 이제 먹는 코로나 치료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뭐 항체 치료제의 어떤 중요도를 낮춘다고 하지만, 이게 타겟팅이 조금 다르다고 봐요, 사실상. 그리고 여전히 이제 먹는 치료제는 부작용에 대한 이슈가 강하게 남아 있고, 어쨌든 합성 의약품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항체 의약품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유럽 쪽은 치료제 중요도를 좀 아마 중요하게 아마 허가 기관들은 볼 겁니다. 그래서 연내 승인 가능성 높다는 부분들, 그리고 유럽의 이제 EMA 의제로 올라왔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 사이트 이제 들어가면요, 이렇게 또 올라와 있죠. 레그 단 비맙으로 이제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체킹하면서 연내 승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고, 셀트론 그룹주는 최근 바닥권을 계속 다지는 형태로 되고 있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하지, 뭐랄까 좀 부정적인 구간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부정적인 어떤 분위기는 계속 연출되고 있지만, 그 구간이 이제 저점대를 만들 때 나오는 어떤 특성 중에 하나죠. 그래서 셀트론 그룹주는 최근에 저점대를 다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강보합 정도로 마감했지만, 뭐 그러니까 별로 상승한 건 없지만 또 중요한 이슈였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만든 국내 첫 mRNA 백신이 이제 우리 국민에게 접종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뭐 243만 회분, 여기 이제 어제 긴급 사용 승인을 받고 이번 주 국내에 도입된다고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그리고 뭐 유통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 뭐 급등하는 그런 흐름들이 바이오 섹터에 훈풍을 좀 줬다 생각이 됐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장 끝나고 3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서프라이즈합니다. 3분기 매출이 이제 4,500억이고 영업이익이 1,674억. 누적으로는 이제 1조 매출을 달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분기 연속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는 그런 내용이 결국은 뭐 장 끝나고 나왔지만 상당히 기대되는 어떤 뭐 바이오 쪽의 이슈였던 것 같아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 64%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200% 증가입니다. 3분기 누적 매출 1조 1237억, 작년 연매출을 3분기 만에 뛰어넘는 그런 어떤 최대 어떤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분기에 이제 로슈라든지 뭐 머크 같은 글로벌 제약사들과 이제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하면서 누적 수주 금액이 71억 달러를 돌파했다. 그리고 지금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세포 유전자 치료제 CDMO 사업을 또 추진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또 유념해서 볼 만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에 대한 이슈를 조금 더 점검을 해보면요. 지금 이제 유럽 최대 이제 기술 거래장이라고 불리는 이제 바이오 EU, 여기에 이제 많은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참가를 이렇게 선언을 이제 한다고 했고, 또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어떤 임상 데이터 공유라든지 뭐 기술 이전 논의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에 조금 좋은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고, 뭐 헬릭스 미스, 펩트론, 뭐 앞타바이오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참석을 해가지고 여러 어떤 관계자들 비즈니스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50여 개국 1,500개 회사 2,600여 명 이상의 제약바이오 산업 관계자 기관 투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뭐 열린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제부터 이제 28일까지 열리는 그런 행사고요. 온라인이라 가지고 이제 참여하는 게 뭐 그게 어려운 건 아닌가 봐요. 어쨌든 헬릭 스미스 이 기사에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뭐 올릭스라든지 뭐 코아스템이라든지 뭐 여기 언급되지 않은 기업들도 이제 많은 기업들이 참석을 해서 또 어떤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게 또 최근에 기대감을 좀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어떤 학회라든지 어떤 행사, 바이오 어떤 행사는 조금 우리가 중요하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목이기도 한 내용이죠. 예. 요즘은 새로운 걸 모르면 무식한 거예요.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그 안유아 교수라는 분이 유튜브에서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중국 관련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한 채널에 나와가지고 하는 인터뷰를 듣다가 이 문구를 좀 제가 아주 좋아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세상에 새로 나온 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해보세요. 그럼 다른 인생이 펼쳐집니다. 새로운 건 모두 알아야 해요. 내가 그걸로 먹고 살지 않더라도 무조건 해야 해요. 세상에 존재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과거엔 글자를 모르면 무식하다고 했지만 요즘은 새로운 걸 모르면 무식한 거예요. 야, 이거 참 울림이 큰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상 이제 최근에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NFT라든지 가정화폐, 메타버스 정말 어떻게 보면 생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세계가 좀 펼쳐지고 새로운 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3년 전만 해도 이제 비트코인 주변에 뭐 투자한다 해가지고 막 와 100만 원이네 막 이런 얘기들 막 했었거든요. 근데 참 제가 참 어리석었죠. 그게 뭐야 하면서 사실 거들떠도 안 봤어요, 사실. 근데 그 당시에 100만 원 했다 해가지고 야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나는데 제가 직접 지금 그게 지금 8천만 원 이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참 새로운 게 다 이제 각광받고 뭐 성장한다든지 막 이렇게 또 산업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엄청난 기회가 만들어지고, 또 이제 지금 세상은 사실상 그래요. 우리가 뭐 검색 하나 두드리면 다 지식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은 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똑똑하다, 뭐 현명하다, 스마트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게 뭘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새로운 걸 모른다는 그런 것들,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무식하고 조금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거랑 좀 다른 어떤 이제 저도 이제 자식을 키우니까 교육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최근에 이제 와이프랑도 새로운 기술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공부하거든요. 그 이유가 아니 자녀를 키우는 사람 입장이 되니까 이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새로운 게 막 나타나가지고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뭐 과거에 어떤 뭐랄까 딱 그냥 그런 식으로만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학문만 가르치는 것도 참 향후 이제 성공하는 화두에서도 뒤처질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시장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새로운 것들을 모르면 정말 뒤처지고 기회를 놓치게 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도 좀 생소하시겠지만 뭐 NFT 같은 것들 제가 같이 스터디를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뉴스, 그리고 오늘 하이브 그리고 JYP 엔터라든지 SM 이렇게 엔터들이 초급등한 이유,
예, 요 기사가 이제 한몫했죠. 하이브가 이 많은 이제 IP, 아티스트 IP를 갖고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BTS. 예. 두나무는 이제 블록체인의 선두주자죠. 업비트 갖고 있고, 둘이 손을 잡고 BTS의 이제 굿즈, 여러 가지 어떤 상품들 만드는 것들을 NFT로 발행을 한다는 겁니다. 예, 디지털 자산 소유권을 이제 찍어내겠다는. 그래서 이게 이제 회사 측에서는 뭐 조회 공시에서 아직 결정된 건 없다. 이렇게 좀 밝히긴 했지만, 이런 시장이 지금 펼쳐진다는 게 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주식 수업을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 그냥 뭐 뭐랄까 아니 땡 굴뚝에 뭐 이제 연기 날 리가 없는 거죠. 어느 정도 좀 좁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딱 뉴스가 나온 건데 어느 정도 좀 조만간 확정짓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주식 수합을 통해서 협력을 강화한다. 이거 혈맹 맺는 거잖아요. 주식 서로 교환해가지고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 MOU 맺고 협의합니다 이게 아니라 같이 그냥 한 배 타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슈고, 두나무 자체도 지금 막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 조 단위로 지금 순이익이 나고 있는 회사지 않습니까? 거래소를 통해서. 그래서 앞으로 좀 기대가 되고, 어쨌든 급상장 중인 이 메타버스의 콘텐츠를 선점하겠다는 거죠. 결국은 메타버스 시대 간 데 있어서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콘텐츠, IP 지고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기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YG 엔터, JYP, 뭐 하이브 같은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런 기업과 손을 잡으려는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돈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협업의 어떤 형태, 동맹의 형태가 이제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는 네이버랑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손잡는 거 보셨죠? 오늘은 하이브랑 두나무가 손잡는 모습을 보면서 확실히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희소성, 대체 불가능 한정판의 효과 해서 디지털 자산을 통해 팬 소통을 강화하는 이런 내용이고요. 어쨌든 하이브 두나무가 5천억에서 9천억 규모의 주식을 서로 교환하는 어떤 이제 추진한다고 합니다. 4천억 규모의 이제 전환사채 발행까지 검토하면서 두나무가 하이브가 발행한 이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서로 이제 혈맹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 미래에셋증권이 이 12 발행을 주관하고 2,500억을 또 미래에셋 또 투자한다는 그런 내용. 미국의 NFT 관련된 조인트 벤처 설립을 목표로 하고 BTS 굿즈 NFT로 발행한다는 전략이다. 기사를 좀 더 보도록 하죠. 실제로 K-팝과 NFT 기술은 빠르게 이제 결합을 하고 있다. K-팝의 강력한 팬덤과 NFT의 고유성이 만나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덕분이다.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는 팬들은 자신만의 앨범, 사진 등의 소장으로 아티스트와의 밀착성을 느끼게 된다며, 아티스트들은 무분별한 복제를 막고 팬들에게 자신의 창작물 또는 굿즈 등을 곧바로 판매할 수가 있다. 하이브와 두나무는 NFT가 가진 희소성과 대체 불가능한 특징을 활용해서 아티스트에 대한 마케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다. BTS의 NFT를 보유한 팬들을 대상으로 팬미팅 개최, 그렇죠, 이런 거, 새 앨범의 할인 등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소속사와 아티스트들은 NFT를 통해서 팬들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 이 같은 디지털 자산은 메타버스 콘텐츠로도 활용될 수가 있다. 메타버스는 지금 페이스북, 구글, 뭐 로블록스 등 거대 IT 기업들이 줄줄이 뛰어들고 있는 그야말로 핫한 사업이죠. 가상세계에서 아바타를 통해 소통하거나 게임을 즐기고 패션 아이템 제작 및 판매 등 경제활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BTS 아바타의 성장성은 무궁무진하죠. 그래서 이 부분 오늘 나온 이슈도 굉장히 좀 큰 이슈고, 오늘 관련주들이 초급등한, 소위 초급등이 볼 수 있죠.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국내 메타버스 관련된 펀드가 꽤나 많아요. 여기 보시면 유한타증권에서 나온 이제 리서치 자료인데요. 요 KB 뭐 글로벌 메타버스 경제 뭐 이런 펀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아까 이제 뭐 로블록스 이런 기업들 이제 편입돼 있고, 뭐 국내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편입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설정된 게 꽤나 작지 않습니다. 700억. 설정일이 이제
별로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막 1000억 이상 이렇게 붙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종목들이 들어있는지를 한번 조금 더 보면요. 리포트 내용 조금 더 보고요. 예. 어쨌든 이 5G 기술의 상용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상황이 이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을 크게 늘리는 기폭제가 되었다는 거죠. 21년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 활동이 비슷하게 실현되거나 3차원 디지털 가상 공간에서 여러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이 되어 있다. 2004년 설립된 미국의 로블록스는 사용자들이 게임을 프로그래밍해서 공유하면서 즐길 수 있는 온라인 게임 플랫폼을 제공하며 월 1억 6천만 명 이상이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해외 주식 메타버스 관련 펀드는 이런 기업들이 들어있는 거죠. 엔비디아, 애플, 최근에 주가가 엄청나게 좋은 기업들이 몰려있죠.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로블록스, 테슬라, 소니, 알파벳, 오라클. 미국의 IT 플랫폼 소셜 네트워크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죠. 국내 이제 주식 메타버스 펀드는 지난 10월 12일 ETF로 이제 출시가 되었는데 설정 2주 되지 않았는데 개인 투자들이 1000억 이상 매수를 했죠. 예, 그래서 굉장히 좀 큰 방향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고 국내 주식은 어떤 특성이냐? 플랫폼과 콘텐츠, IT 기술들이 종합적으로 어울려서 구현이 된다. 메타버스 해외 주식 펀드에서 주로 투자하는 종목은 플랫폼과 관련된 대형주가 눈에 띈다. 반면 메타버스 국내 주식 펀드의 구성 종목은 엔터테인먼트, 게임, XR 기술 등과 관련된 종목들의 비중이 높죠. 왜냐면 K-팝, 뭐 K 콘텐츠 최근에 이제 이런 쪽으로 굉장히 경쟁력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뭐 기생충, 오징어 게임, BTS, 예. 그리고 뭐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이렇게 비즈니스하고 있는 웹툰 서비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강점은 이 메타버스 플랫폼에 얻는 이 콘텐츠와 IP에 굉장히 큰 강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국내 메타버스 관련주로 펀드에 편입이 되고 있다.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관련주들이 여기 쫙 있습니다. 코덱스 K 메타버스 액티브 펀드에는 하이브, 펄어비스가 굉장히 비중이 높네요. 그리고 J 컨텐트리, 네이버, 그리고 위메이드, 크래프톤, 뉴, 아프리카TV, YG 엔터, JYP 엔터, 덱스터, 카카오 게임즈, SM. 예. 그래서 최근에 주가 좋은 쪽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최근에 수급이 집중되고 있고 이 펀드로 계속 좀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타이거 FM 메타버스 펀드에서는 이거 JYP 엔터가 엄청 들어가 있네. 10%, 하이브 10%. 그래서 최근에 하이브 주가 굉장히 좋은 이유가 뚜렷하게 이렇게 있죠. 예. 그래서 신고가 흐름을 지금 지속적으로 내고 있고 그리고 엔터 3사도 다 거의 대부분 편입이 돼 있어요. SM, YG 엔터, JYP 엔터. 그리고 네이버도 이제 4개 펀드 모두 편입이 돼 있죠. 예. 뭐 재패톱 때문에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LG 이노텍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결국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된 기기로 이제 편입이 되죠. 예. 카메라 이제 모듈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예. LG노텍도 메타버스 관련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이고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우리가 이제 투자 대상이라고 볼 수 있고 하이브, SM, 네이버, 예, 펄어비스, 하이브, 네이버, JYP 엔터, YG 엔터, 또 위지역 스튜디오도 이렇게 3개 펀드에 같이 편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덱스터도 이렇게 3개 펀드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핵심적인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으로 이 지속적인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이렇게 좀 마감을 해보는데요. 오늘 뭐 워낙 시장도 좋았고 최근에 또 많이 스터디하고 강조를 드렸던 그런 뭐 대표적인 섹터죠. 바이오 섹터도 좋았고 어쨌든 지금 흐름이 어느 정도 좀 연말에 급격하게 뭐랄까요? 예, 꺾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선제적으로 이제 깊은 조정을 좀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안정된 구도의 흐름들 그리고 개인들의 이제 대주주 양도세 문제도 지금은 크게 부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올해 이익 난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예, 양도세가 이제 이익이 나야 이제 내는 거니까 결국은, 예, 조금 더 이슈화라든지 시장의 압박으로 좀 작용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말에는 나쁘진 않은 시장이 좀 펼쳐지는 그런 구도가 되는 것 같고, 오늘 좀 강조드린 내용은 요거예요. 예, 요즘은 새로운 걸 모르면 좀 무식한 거다. 예, 이게 굉장히 좀 울림이 있는 그런 어떤 이야기고, 예, 우리 모두에게 얘기하는 거죠. 저에게도 얘기하는 거고, 결국은 새로움을 우리는 꼭 알아야지만, 그게 이제 주식에 국한해서 뿐이 아니라, 예,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이제 앞서가거나, 예, 아니면 앞서가는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같이, 예, 세상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예,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